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원전을 부활시키기 위한 힘찬 태도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원전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경제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진 강국 대한민국을 든든히 뒷받침해주는 우리의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그런 원전을, 그런 경제의 블루칩을 단순히 영화 한 편 보고 폐기하니,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맞게 대한민국 미래나 대한민국 다음 후대의 생각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정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없애버리는 안일한 행위로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전 폐기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원전을 원상 복구시켜서 대한민국을 다시 원전 강국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칩 원전을 다시 되살려 다음 세대와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조원진 대통령 후보를 기자회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원진입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앞에 와서 원전 폐기를 폐기한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제는 울산 현대자동차 앞에 갔습니다. 민주노총의 본거지고 악행악습의 최고의 기업 노조, 기업가와 민주노총이 결탁한 기업. 우리 공화당은 민주노총의 악행악습을 뿌리뽑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노총은 폐지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민주노총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에 의해서 정년이 연장되고 또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정년 연장 64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완전히 틀어막는 반개혁적 행위입니다.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년 연장 64세에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을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전 강국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가고자 했던 에너지 독립이라는 절대절명의 상황을 가지고 원전 개발을 했고 또 그 원전이 지금 현재까지 사고 하나 없는 가장 전 세계에서 안전한 원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같은 머저리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영화 한 프로 보고 그것도 왜곡된 영화 한 편 보고 울면서 원전을 폐기하겠다. 또 원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원전 폐기 심사위에 들어와서 말 같지 않은 대한민국의 가장 미래산업 블루칩 산업을 원전을 폐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권이 원전 폐기에 불가항을 몰라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원전이 필요하고 그들도 대한민국의 최대 수출 종목 중 하나가 원전인 줄 아는데 갑자기 왜 원전 폐기를 들고 나왔는가? 문재인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공약 중에서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 연방제, 앞에 낮은 단계를 붙였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가고자 하는 일은 사회주의 연방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북한과 연방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핵입니다. 핵 보유국인 북한과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의 연방을 그들의 머릿속에는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은 6개월만 전문가들이
방향을 돌리면은 핵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 고스란히 그 망상들이, 사회주의 연방제에 대한 망상들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주는지 그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저는 원전 폐기를 선언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원전 폐기하면은 한전이나 한수원 다 망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1.5배 인상시킨다. 그들은 거짓말로 정철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자기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겠다 그러고 막고 또 막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현재도 10% 이상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이 왔고, 분명히 문재인 정권 끝장나고 나면은 전기요금 1.5배 오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또 기업들 특히 서민들한테 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전 한 기를 수출하면은 UAE에서 보다시피 25조 가까이의 전체 수출이 됩니다. 물론 건설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원천 기술을 이제 완전히 장악했어요. 두 번째는 두산중공업과 같은 기업들의 이 부품 생산이 대단히 고도화 정밀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과 같은 건설 시공업체들이 전 세계에 가장 빠릅니다. 우리 원전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것은 바로 이 시공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기를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시공 능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원전이 전 세계의 수출을 성공시킬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전과 경쟁을 할 때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합니다. 중국은 학교를 수십 개 지어주고, 프랑스는 문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원전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시공에서의 기간을 줄임으로 해서 전체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운영입니다. 대한민국이 50년 가까이 원전 운영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도 원전 사고가 나지 않은 가장 안전한 원전이 바로 대한민국 원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술력의 핵심 기술력의 확보와 또 훌륭한 건설 시공 기업, 세 번째 운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원전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신한울기 3, 4호기 다 틀어막고 원전 폐기하겠다 선언하고는 이집트, 체코 또 중동 다니면서 우리 원전 사달라고 하는 이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는 것이 문재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10개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10개 정도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원전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 블루칩 산업을 이런 식으로 폐기시켜버린 문재인 정권은 정권이 끝나더라도 원전 폐기에 대한 반역적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법정 잣대에 올려야 됩니다. 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원전을 폐기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을 압박해서 원전 폐기에 동참하기 시작했는가. 요즘 한수원 사장이 원전 다시 가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의 수하 주구 노릇을 했던 한수원이 그들이 법적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용기 없는 공무원에 불과했지만은 분명한 법적 잣대를 대야 됩니다. 이 원전 폐기로 인한 엄청난 국민적 피해, 또 원전 기업들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안전 부분은 사실은 대한민국 원전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연안, 중국의 이 상해 밑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동부까지 이어진 이 중국의 원전의 안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재 50기 이상이 건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사고 나면은 바람이 대한민국 쪽으로 다 불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이 있게 됩니다. 중국 원전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하지 못하는 정말 덜떨어진 문재인이 대한민국 자국의 이 훌륭한 원전 기술을 엎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역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산중공업 또한 원전 폐기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으로서 반정부 행동을 하기가 힘들지만은 이제 문재인 정권 물러납니다. 문재인보다 새빨간 이재명 정권 교체하면 또 원전 폐기 들고 또 나올 거예요. 막아야 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원전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폐기하는 그러한 잘못된 국정농단은 없기를 바랍니다. 원전에 있어서 현재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에 원전의 에너지 보급률이 30% 가까이 됐습니다. 현재 문재인 5년 가까이 되면서 26.4%로 떨어졌어요. 전 세계, 특히 유럽은 원전을 녹색 체계의 기준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 원전 폐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원전이 더 많이 건설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에너지 균형에 있어서 40% 가까이, 현재 26.4%를 40% 가까이 올려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원청 기술자 혹은 시공 설계를 비롯한 시공 기술자, 운영 기술자들이 뿔뿔이 중동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로 영입돼 가고 있습니다. 원전 폐기의 폐해가 얼마나 큰가. 그 기술자들이 이제는 한국을 떠나서 외국 기업에 다 팔려가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국가가 원천 기술자, 또 시공의 핵심 기술자, 또 운영의 핵심 기술자를 국가 책임 보험제로, 국가 책임 보험제, 연금제를 통한 국가 책임 보험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 기술 전문가들의 유출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막히기 때문에 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하나, 원전에 김부겸 총리가 2조 얼마 투입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10조 투입해서 임기 5년간 원전 수출을 10기 정도, 아랍에미레이트 UAE에 팔았던 원전 정도, 이 10기 정도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전학과, 지금 원전학과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원전 관련 학과, 원자력 관련 학과, 그러한 학과 학생들에 대한 전액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들을 의도적으로 국가가 뒷받침하고 그들을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들을 우리 공화당은 원전 폐기를 폐기한다는 공약 한마디에 모든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고 우리의 블루 먹거리입니다. 이 원전 산업을 북한과 동맹을 하기 위한 사회주의 연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덜 떨어진 문재인 정권을 규탄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랬어요.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 안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북한 핵이 만들어진 게 무슨 그렇게 걱정되냐.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본인 입으로 평양 가서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핵을 정밀화, 소량화시키는 시간 벌어주고 소위 말하는 초음속 미사일 만드는 시간 다 벌어줬잖아요. 이제 북한 핵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치까지 간 겁니다. 이 좌파 정권 세 번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준 겁니다. 북한 핵 폐기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그동안 했던 북한 핵 폐기 거짓 평화쇼는 그야말로 거짓 평화쇼입니다. 북한에게 핵 개발, 핵의 운반 수단에 대한 시간을 벌어준 그러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역적행위입니다. 역적행위. 우리 공화당은 우리 시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은 또 포괄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대의 잘못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잘못으로 북한 핵의 공포에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을 북한 핵의 공포에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고 핵 보유국으로 가면은 우리는 북한에게 억압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끝까지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끝까지 김정은 정권이, 괴뢰 정권이 북한 핵 폐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유일한 방법은 레짐 체인지, 김정은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을 드러내고 2천만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의 물결을 북한에도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자유통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북한의 폐기를 통해서 북한을 자유통일시키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가야 됩니다. 또 좌파들의 잘못된 그릇된 이념에 의한 북한 핵은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에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바로 원전 폐기가 왜 어처구니 없는 원전 폐기를 이 문재인 정권이 들고 나왔는가에 대한 말씀을 그 뒷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원전 폐기를 폐기함으로 인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원전학과가 없어지고 원전학을 가리키는 교수들이 사라지고 원전의 원천 기술자, 시공 기술자, 운영 기술자들이 다 해외 유출되면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원전 산업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음 정부 5년 동안 원전을 UAE급 원전을 10기 정도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또 그 원전 수출로 인해서 수입되는 이익을 원전의 학과, 학생, 교수, 기술자 그런 분들을 양성하고 지키는 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어처구니 없는
원전 폐기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보듯뻔합니다. 한전을 지금 적자투성인 한전을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 공기업을 문을 닫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속이잖아요. 제가 원전 폐기하는 그 시점에서 2017년 6월 아마 16일인가 6월달 정도 될 겁니다. 문재인이 정권 잡고 한 달 반 만에 원전 폐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산중공업을 온 것은 무슨 개인 기업에 대한 우리가 지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원전 폐기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 피해가 창원 주민들한테 직격탄을 준 겁니다. 일자리도 없어지고 자영업자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 두산중공업이 쇠퇴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반드시 원전 폐기를 폐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주십시오.